반갑습니다. 니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CA 구조 해석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시스와 인벤터 나스트라닌 캐드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 해석할 것은 다음과 같은 컨틸레버 빔, 즉 웹팔보의 처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팔보의 처짐은 재료역학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선행해야 될 지식으로는 일단 미분 방정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웹팔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쪽이 고정이 되고 이러한 하중이 이러한 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웹팔보라고 합니다. 하중은 꼭 이렇게 집중하중이 하나만 작용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중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웹팔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이 B점 지점에 전단력과 모멘트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최대 모멘트가 이 B점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최대 처짐은 다음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A점에서 최대 처짐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해석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중립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중립면은 처짐은 발생하지만 인장 압축 응력이 존재하지 않는 면을 중립면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웹팔보의 처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미분 방정식을 풀면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 최대 처짐이 발생하는 A점에서의 이 최대 처짐량은 다음의 공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는 하중이 되겠고 L은 이 전체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는 종탄성 계수가 되겠고 I는 여기에 보시면 단면 2차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는 이러한 사각 부재 같은 사각 단면 형상 같은 경우는 이 X축의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 3승이 되게 되고 또한 이 중립면에 대한 이 처짐 곡선은 일단 이 X가 L일 때 즉 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즉 A점부터 출발한다고 했을 때 X가 L이 됐을 때는 Y가 0가 되고 또한 X가 이 A점이 될 때는 Y는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일단 종탄성계수 즉 영스 모듈러스는 2GPa로 하고 이때 이 사각 단면 부재의 B 값은 0.2, H 값도 마찬가지로 0.2로 설정을 하고 이 전체 길이 L은 2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I 단면 2차 모멘트 엄밀하게 말하면 IX는 12분의 0.04가 되고 이 값은 0.00033이 되겠습니다. 물론 계산을 해보면 3이 계속 연속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일단 값은 소수점 세 자리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은 10kN이 이러한 빔에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식에 의해서 최대 처짐량을 구해보면 0.013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인벤터에서 이
이 값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를 누르고 평면은 YZ 평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치수는 0.2m로 했기 때문에 20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2000이 아니고 20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축 방향으로 2m이기 X축 방향으로 2m이기 때문에 2000mm로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링은 완성이 되었고, 나스트란 같은 경우는 여기 환경에 보시면 이 나스트란 인 CAD라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이 나스트란 인 CAD라는 것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나스트란 같은 경우는 이 FEA 프로그램, 즉 이러한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시초가 바로 나스트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스트란은 미 항공우주국, 즉 나사에서 개발한 구조해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벤터뿐 아니라 UGNX에서도 이 나스트란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설계 프로그램에서 말고 단독으로 나스트란이라는 해석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인벤터 나스트란 같은 경우는 이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전문 해석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설계 엔지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할 때 이러한 CAE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 엔지니어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해석만 전문으로 하는 해석 전문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이 인벤터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이 오토데스크 나스트란 CAD 같은 경우는 해석 전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설계 엔지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스트란 CAD를 클릭을 하면 이제 해석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고,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이 컨틸레버 빔의 어떤 처짐만 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재질은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일단 요소를 클릭을 하고, 요소의 유형은 솔리드 요소로 하고, 재질은 일단 새 재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살펴보자면 가장 간단한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등방성을 선택을 하고, 이 구조 부분에 이 영스 모듈러스 값을 아까 우리가 2GPa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이 값은 메가파스칼로 들어가기 때문에 2000을 입력하든지 혹은 223이라고 입력을 해도 다시 하겠습니다. 223이라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부하성비는 그대로 0.32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트란 같은 경우는 223으로 하면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다가 플러스 기호를 부가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20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허용값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재료는 우리가 이 해석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단 여러가지 가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재료가 균질하다는 그런 가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 재료 같은 경우는 어떤 결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함에는 어떤 디스로케이션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 재료의 결함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 계산한 엄밀해도 그 값이 상당히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수치 해석적으로 근사해는 오히려 더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계수 같은 것을 고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허용값 같은 경우는 그러한 안전계수를 고려를 해서 아마 값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파손이론 같은 경우는 이 나스트란 인캐드, 즉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나스트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폰 미세스 응력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응력은 어떤 그 평면에 대한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속 조건에 가서 일단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잠깐 보았듯이 한쪽은 고정된 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 면은 변형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자유도가 전체가 다 고정이 된 이 고정 조건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모형 부분에도 그 우리가 적용한 그 구속 조건이나 하중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이제 하중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중은 이쪽 면을 선택을 하고 일단 컴포넌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글로벌 좌표계를 보시면 이쪽 방향의 Y쪽 방향으로 하중을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FY를 선택을 하고, 값은 마이너스 10kN이기 때문에 만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 설정에 가서 메시 같은 경우는 나스트란 같은 경우는 지금 메시가 보면 두 가지밖에 없고, 일단 거침과 미세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메시 생성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메쉬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형상이 있고, 이 삼각형이 이렇게 만나는 이 점을 노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계산은 이 노드에서 실행이 되어지며, 이러한 노드와 노드를 잇는 이 선을 요소 혹은 엘리먼트라고 하고, 이러한 삼각형, 즉 이렇게 요소들이 모여서 폐다각형을 이룬 것을 요소망이라고 하고, 또는 메쉬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메쉬가 조밀하고 더 많을수록 해석의 결과는 조금 더 우리가 엄밀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지만, 무조건 이 메쉬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차후 유한요소 해석 영상을 할 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빔 해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 요소망보다는 어떤 사각, 즉 헥사고날, 즉 정육면체 형상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좋으며, 또한 이렇게 각도가 직각이 될수록 그 엄밀에 가깝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인벤터 나스트란에서는 그러한 헥사고날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메쉬는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실제 메쉬까지 줬으면은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조건은 다 설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눌러서 해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변형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 3차원 응력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응력 분포가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는 어떤 이러한 하중이 주어진 지점에서는 우리가 상배낭의 원리에서 봤듯이 이 응력 집중 현상들에 의해서 이 하중에 가까운 쪽 부분들은 그러한 응력 집중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3측 응용으로 보면 이런 응력 분포가 우리가 그 재료학이나 이런 데서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지만 최대 응력은 이 고정 지점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값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맥스 값이 지금 14.74메가파스칼로 지금 이 지점이 정확하게는 어떤 지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쪽 부분에 물론 우리가 색깔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이쪽 부분에 최대 즉 3차원 응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소는 당연히가 아니고 이쪽에 하중이 주어진 지점에서 오히려 응력은 최소 응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변이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재 최대 값이 지금 100mm니까는 0.1m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이 값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이 계산값은 이 중립면에서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빔이 하중에 의해서 처짐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어떤 재료역학이나 이런 것을 이론을 적용을 하시려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나스트란을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안시스를 이용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보이며,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는 어차피 가장 우리가 확인해 하는 것은 항상 이 폼 미세스 응력이 가장 정확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 엔지니어, 특히 설계 엔지니어로 일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러한 나스트란으로 이 결과를 보고, 물론 정확한 해석은 또 해석 전문 엔지니어에게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해석 전문 프로그램을 배워서 그 해석 전문 프로그램으로 하는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이제 안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시스 같은 경우는 물론 워크벤치 말고 또 APDL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데, 특히 구조 해석에 있어서는 오히려 워크벤치보다 APDL을 더 선호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이 워크벤치가 더 좋다고 보고, 일단 이러한 해석 환경이 실행이 되었으면 항상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단위 설정입니다. 단위를 어떤 것으로 할 건지 여러분들이 설정을 먼저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메트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이 된 대로 일단 사용하기로 하고, 보면은 이제 이 NCS 워크벤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어널리시스 시스템, 컴포넌트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져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할 것은 이 어널리스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어널리스 시스템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해석 시스템이 있는데, 주로 기계공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스태틱 스트럭처럴, 즉 정적 구조 해석 부분과 이 리지드 다이나믹스는 이 기구학 해석을 할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기계공학은 실제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것을 많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스태틱 스트럭처럴 보다는 이 진동에 관련된 모달이라든지 이런 랜덤 바이브레이션, 리스판스 스펙트럼 같은 것을 더 여러분들이 활용을 더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동 해석에 대한 것은 여기 CFX와 플루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경우에 따라서 뭐 CFX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플루언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최적화 설계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형상의 그 형상을 어떤 최적화해서 설계를 할 때, 즉 토폴로지라는 것은 어떤 기하학적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러한 물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물체의 그 부피와 질량을 최소화하게끔 설계를 할 때는 이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인벤터에서도 보면은 여기 보면 세이프 생성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최소 질량을 갖는 이러한 그 형상을 설계를 하는 것을 최적 설계라고 합니다. 일단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겠고, 이제 빔 같은 경우는 이 스태틱 스트럭처럴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해석 시스템을 생성을 해도 됩니다. 잠깐 이 해석 시스템을 살펴보자면, 이러한 부분들을 셀이라고 하고,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해석하는 시스템의 이름이 표시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재료 물성에 대한 것이고, 이제 지오메트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모델링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델은 이제 실제 이 형상을 토대로 우리가 하중이라든지 어떤 지점 설정 등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셋업이라든지 솔루션 리절트 같은 경우는 한번 해석이 된 이 시스템에 대해서만 우리가 작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해석을 할 때는 이 모델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더블 클릭을 하든지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 에디트 부분이 있습니다. 에디트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된 것은 이 구조용 강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내가 다른 재질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다른 재질들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우리가 처음 봤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구조용 강이 아니고 이제 컨틸레버, 즉 웹8보 해석을 이론해와 그 해석해를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재질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유저로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일단 이 재질은 설정이 되었고, 이 프로퍼티 부분에 우리가 일단 값을 넣어 줘야 되는데, 이때 이 프로퍼티는 다음에 보시는 툴박스에 보면 이러한 피지컬 프로퍼티라든지 리니어 일레스틱 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선형 탄성 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 아이스트로픽 일레스티가 바로 등방성 재료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이러한 프로퍼티가 나오면 이 노란색으로 뜨는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이 노란색 부분에 값들은 항상 넣어줘야 되고, 일단 단위는 메가파스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기가파스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20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송 레이티오는 지금 이 엄미래를 구하는 데에는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지만 값을 안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0.3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닫고 이제 지오메트리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 CAD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New Space Claim Geometry와 그 다음 디자인 모델러,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모델링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클레임을 이용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디자인 모델러보다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CAD 프로그램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CAD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마우스 작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회전을 하시려면 그냥 우리가 마우스의 휠 버튼을 누르고 그냥 마우스를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펜 기능 같은 경우는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의 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펜의 기능이 되고, 확대 축소는 기존의 CAD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마우스 휠로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우스의 그런 동작을 모르겠다면 여기에 보시면 오리엔트 부분에도 스핀과 펜, 줌이 있으므로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빈 같은 경우는 이 렉탱글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먼저 작도를 하고, 일단 200에 탭을 누르면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 부분은 2000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이제 종료하려면 ESC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 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능을 선택을 하고 이 면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쪽도 200이기 때문에 200을 입력을 하고 ESC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델링 중에 그 수치가 잘못 입력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시려면은 여기에 메이저 부분에 보면 이 버니어 캘리퍼스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 메저를 선택을 하고 이 라인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200이라고 뜨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 라인도 한번 클릭을 해보면 라인 길이가 200mm로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2m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ESC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이 완료가 되었으면 그냥 바로 이 해석 시스템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혹은 이 워크벤치 부분에서 이 NCS 트랜스퍼에서 메카니컬 부분을 클릭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해석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해석 환경을 모델링하는 곳으로 넘어왔으면, 이 워크벤치의 메카니컬 같은 경우는 이 APDL, 메카니컬 APDL과 같은 솔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오메트리에서 이 플러스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아니면 F2를 누르든지 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해석에서는 이름 바꾸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 밑에 부분이 이제 디테일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 설정한 그 유저라는 재료를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유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머테리얼 같은 경우는 예전 버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 최신 버전에는 이러한 머테리얼 부분도 표시가 되고 있으며, 이 NCS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우리가 어떤 해석하는 그 조건들을 지정을 하려면,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존에 하던 방식들은 이러한 모델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인서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 같은 경우는 이번 해석에서는 그냥 디폴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는데, 만일에 어떤 메시를 우리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이라면 이 인서트에서 메소드에 가보시면 항상 이 노란색으로 뜬 것은 무언가를 선택을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어플라이를 누를 수 있으며, 이 메소드에서 지금 현재 초기 디폴트 상태는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내가 다른 메시 형태로, 우리가 아까 인벤터 같은 경우는 이 테트라 헤드론스만 가능했는데, 이 ANSYS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그 메소드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오토매틱으로 하면 이 헥사 도미넌트, 즉 정육면체로 기본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오토매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이 필요 없다 이러시면 딜리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메시를 생성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제너레이트 메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메시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즉 이 해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프로젝트 이 밑부분에 이러한 트리의 순서대로
해 나가시면 되며, 지금 이렇게 물음표가 뜨는 것을 다 없애면 우리가 해석을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속 조건과 하중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인서트에서 먼저 픽스드 서포트를 선택을 하고 일단 지오메트리를 이 면을 선택하고 어플라이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이제 하중을 선택을 하고, 이제 하중 같은 경우는 반대쪽 면을 선택하고 어플라이를 누르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 Y축에 마이너스 만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건들을 설정이 된 것을 보려면은 이 스태틱 스트럭처 부분 한번 클릭을 하면 이 부재에 적용이 된 서포트라든지 하중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우리가 인벤터에서 살펴본 폰 미세스 응력 말고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계산했던 엄밀해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립면이 필요한데, 그러한 중립면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 모델 부분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인서트 부분에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물론 서페이스로 해도 되겠지만 패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 패스 타입이 2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현재 2포인트의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며, 현재 이 우리가 모델링을 0,0,0이 이 지점이 1 부분이 0,0,0이기 때문에 일단 X축은 0m고 Y로 0.2m를 입력을 하고, 0.2m가 아니고 중립면이기 때문에 0.1m를 입력을 하고, Z축은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1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점은 이제 X는 2로 입력하고 똑같이 0.1 탭을 눌러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0.1을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센트로이드 부분에 이러한 라인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중과 구속 조건은 다 설정이 되었고, 그렇게 하중과 구속 조건을 설정을 하면 아까 물음표였던 것이 이렇게 번개 표시로 바뀌게 되고, 바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이 솔루션 부분에 이 디포메이션, 즉 변형량을 디렉셔널로 선택을 하고, 우리가 Y축의 그 처짐량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 오리엔테이션 부분에서 Y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솔브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솔브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진행이 되고, 다음과 같이 해석이 완료가 되었고, 이러한 식의 변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금 Y축 방향에 그 처짐량을 한 것은 우리가 앞서 작성된 패스로 한 것은 아니고 전체 변형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계산한 값과
조금 많이 다른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최대 처집량이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는 0.013m가 나왔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는 0.0998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이번에는 패스를 이용해서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을 하나 생성을 하고 이번에는 이 스코프 부분에 이 스코핑 메소드를 하기 전에 이 패스의 이름을 일단 바꾸고 그냥 패스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스코핑 메소드에서 패스를 선택하고 이제 패스를 지정을 해주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우리가 아까 작성한 패스1이 있습니다. 패스1을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처집량의 오리엔테이션은 Y축을 선택을 하고 이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봤는데 최대값이 아까 이쪽에 0.01109 부분이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의 결과는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물론 약간 이 뒷부분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0.011m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했던 값인 0.013에 거의 근접한 값이며 이 값 역시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할 때 이 값이 3이 계속 이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엄밀해와 비슷한 값을 해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